자, 반갑습니다. 빠공대 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목에서 확인하셨듯이 적성고사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어느 정도나 연계되어 출제되는지를 작년 기출과 작년 수능 완성 수능 특강을 직접 비교해 보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 정도면 안 풀어도 되겠네? 라던가 이 정도나 비슷하게 출제가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아니 이것만 풀어봐야 되겠네 라는 판단을 직접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마 이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 많은 글들과 영상을 참고하셨을 겁니다. 블로그 글들, 카페 글들, 그리고 적성고사로 합격한 선배들의 조언까지. 그 글들과 조언에 일관된 하나가 있습니다.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문제는 수학입니다. 문제는 분명하게 갈립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풀어봐야 된다는 그런 글들도 있지만 굳이 풀지 않아도 오히려 기출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올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1월 20일에 출시가 되고 6월 10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올해. 아시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매년 문제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교재들이 언제 출시가 됐냐는 거예요. 어떤 교재는 1월 초에 출시가 됐고요. 어떤 교재는 4월, 5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올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영을 할 수가 없죠. 나오기 전에 만들어냈으니까. 물론 연계율이 없다라면 혹은 낮다라면 굳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풀 게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교재들을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죠. 지금 그 교재를 써라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읽은 글 중에 광고가 몇 개나 포함되어 있었을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모든 학교의 기출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영상의 길이 때문에. 3개 학교를 준비를 했어요. 적성고사로 가장 가고 싶은 학교, 가천대가 되겠죠. 그리고 적성고사의 첫 번째 시험, 서경대입니다.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 4등급 중반에서 5등급대 학생들이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학교, 수원대입니다. 그 이외의 학교들에 대한 정보도 궁금하시다라면 빠공대 블로그나 카페를 들어오셔서 다른 자료들까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직접 확인하세요. 자, 요 세 학교들에서도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8문제씩만 골라 가지고 왔어요. 8문제만 유사하다, 비슷하다가 아니라 골랐죠.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고르고 고른 게 8문제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직접 확인하시라고. 제발, 제발.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직접 한번 비교한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문제는 기출, 작년 기출이고요. 아래 문제는 작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 문제는 수능 특강도 아니고 수능 완성도 아니고 그 해에 가천대에서 미리 제공한 모의적성. 자, 모의적성이라는 게 사실 이런 성격이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올해 적성고사를 볼 건데 니들 어떻게 출제될지 잘 모르지. 이런 식으로 출제할 거야 라고
미리 한번 풀어봐라. 그런 성격의 시험이 되죠. 예를 들자면 얘는 수능, 얘는 6월 평가 모의고사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얼마나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a-b의 값이 주어지고 있고요. 자, 곱의 값이 주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어디서나 많이 볼 수 있지만, 그쵸? 자, 이렇습니다. 보기도 볼게요. 보기. 위에 있는 문제와 아래에 있는 문제의 보기조차 굉장히 비슷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학교의 모의적성이니까 이 정도 유사성 문제가 출제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모의적성과 그 해의 기출문제의 유사성은 떨어집니다. 일부 학교에 따라서는 모의적성을 푸는데 의미가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문제를 출제한 교수님과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같은 동일한 인물인지 의심이 될 정도로 실제 기출과 모의적성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건 좀 해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적성 문제를 완전히 배제시켜서 공부하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모의적성 문제가 수백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사실 이 꺼내봤자 뭐 20문제, 30문제, 60문제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 정도야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풀어보는데 의미가 있다가 되겠죠. 그리고 유사성이 이 정도라면 충분히 가치는 있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의 문제는 어느 정도 비슷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문제는 무조건 작년 기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입니다. 위의 문제는 작년 기출 6번이고요. 아래 문제는 작년 수능 완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항 함수 fx에 대하여 이렇다랍니다. 쌤, 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우리가 뭐 어느 문제집에서나 많이 볼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프라임이 붙어 있는 문제는 그렇게 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도 보시고요. 이것만 가지고 쌤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떨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죠. 분명히. 그쵸? 인정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6문제가 더 있고요. 더 있는데 8문제만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작년 기출 8번이고요. 작년 수능 완성 문제입니다. 자, 곡선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요건 만나지 않는다로 출제가 됐고요. 자, 요거 구하라고 하는 값, 요 정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납득이 안 갈 수 있어요. 그쵸? 뭐 이 정도 문제들은 어느 문제들에서나 다 있는 문제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자, 자연수 420을 2310을 서로 다른 세 자연수 곱으로 나타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0을 똑같이 쓰면 이거 그냥 100개인 거잖아.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어느 정도 쌍둥이 문제 이런 느낌이 더 강합니다. 쌤, 전 아직 납득을 못 하겠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작년 가천대 기출 12번이고요. 작년 수능 특강 확률 레벨 3의 3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4개,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라지 m과 스몰 m이라고 했을 때 두 수의 곱의 값이 20 이하 미만. 과연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60초에서 90초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풀 수 없다라고 판단되신다면 이 문제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푼 다음에 이 문제를 풀었다라면 그렇다라면 이 문제를 60초에서 90초 사이에 풀 수 있을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레벨 3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문제의 수준을 조금 낮췄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 정도면 그냥 베낀 겁니다. 함수 fx가 주어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하여 절대값 fx는 k, 절대값 fx는 k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나 혼자 이렇게 호들갑 떨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계속 갑니다. 일단 그냥 이거부터 보세요. 작년 가천대 기출 1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60초에서 90초 안에 읽을 수라도 있느냐, 이해하는 거라도 가능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 문제를 60초에서 90초 안에 풀려면 기본과 기초가 튼튼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 문제를 풀어봤다. 그것도 질릴 만큼 풀어봤다. 이렇게 돼야 이 문제를 60초에서 90초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 있길래 이 문제를 미리 풀어볼 수 있느냐? 자, 작년 수능 완성 15번 문제입니다. 자, 비교를 해보세요. 자,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자, 기출에서는 합과 곱의 합이 주어졌는데, 수능 완성에서는 제곱의 합과 곱의 합이 주어졌어요. 쌤, 이거 조금 다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 보기를 보시면 제곱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과 곱의 합과 제곱의 합, 이렇게 세 개가 주어지고 있죠. 여기서는 제곱의 합과 곱의 합과 합을 물어보고 있어요. 요 세 개의 조합이 결국은 같은 조합인 거죠. 근데 제곱의 합과 곱이 주어지는 것보다 합과 곱이 주어진 상태에서 제곱의 합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더 낮추는 의미가 아닌가. 그리고 기억은 B는 루트 2인데 여기 니은 보시면 B는 2루트 2라고 돼 있고요. 여기 보기에 니은 보시면은 A와 1과 C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거 등비중항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A와 K와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등비중항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기들조차.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풀고 이 문제를 봤다라면 시험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넘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천대 시험이 절대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뭐 충분히 고민하고 문제를 푼다라면 풀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 적성고사예요. 이 문제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분에는 끝내야 돼요. 자,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요. f동 fx는 2분의 1x의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함수 fx식이 조금 다르긴 달라요. 하지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f동 fx는 2분의 1x의 서로 다른 실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가천대 적성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연계 분석이었습니다. 8문제밖에 없는 게 아니라 더 있는데 안 가지고 온 것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더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서경대
기출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는 기출. 자, 절대값 더한 거 이하, 절대값 x-a, b 이하, pq가 필요 충분 조건. 자, 볼게요. 아래 거는 수능 완성 문제입니다. 절대값 더한 거 이하, x-a가 b 이하. 이건 똑같아요, 지금. 그쵸? x-a가 b 이하. 그리고 pq가 필요 충분 조건, pq가 필요 충분 조건일 때 A, B를 가지고 뭐 방정식 합을 구하시오. 근데 이게 메인은 결국은 PQ거든요. PQ. PQ를 가지고 얼마나 빠르게 다음 부등식의 해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통해서 A, B를 얼마나 빨리 알아낼 수 있느냐. A, B만 알아낸다라면 뭐 이거 구하는 거야. 합을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 수준에 불과하죠. 넘어갑니다. 자, 일단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과연 1분 30초 안에 풀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적성고사 학원이라고 녹색 창에 검색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적성고사로 유명한 그런 몇몇 학원들이 검색되어서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 학원들 중에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적성학원이라고 하는 그 학원들 중에 최근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년 글 아니에요. 최근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분석을 해놓은 컬럼 같은 게 올라왔어요. 거기에 가천대는 연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적혀 있고요. 서경대는 거의 연계가 없다라고 적혀 있어요. 거의 연계가 안 된답니다. 적성고사 수업만 하는 곳이에요. 그럼 1년 내내 적성고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광고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서경대 시험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과 연계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런 건지를 나는 내 입으로는 말을 못하겠고 니들이 한번 직접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밑에 거는 작년 수능 완성 문제고요. 위에 거는 작년 서경대 기출 38번 문제입니다. 자, 차이는 3의 n-1 거듭제곱 2의 n-1 거듭제곱과 다르다는 거. 3x-4조차 똑같아요. 구하라고 하는 시그마까지 그리고 그림까지 동일한 것을, 그리고 보기까지 유사하다라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내가 좀 오바해서 우와 진짜 비슷하다. 아니 이건 거의 베낀 건데? 라고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계속 갑니다. 자, 첫째 항 양수 수열 조건 볼게요. 조건 기억과 니은을 봐주세요. 그리고 조건 가와 나를 봐주세요.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5,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6. A2의 제곱이 2 플러스 A10, 2 플러스 A11. 와, 다르다. 와, 이거는 연계가 전혀 안 됐네. 구하라고 하는 건 얘는 시그마 A, EK, 얘는 AK. 아, 완전 다르네. 그쵸? 완전 달라요. 그쵸? 자, 볼게요. 이거는 아까 가천대 기출에서도 확인하셨죠? 실근의 개수가 6개. 아, 요건 4개. 와, 완전 달라요. 그쵸? 네, 완전 다릅니다. 넘어갑니다. 자, 계속 작년 서경대 기출과 작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3fx f3-x는 8x제곱 2fx 구하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봐주시고요. 보셨나요? 보기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서경대 기출 분석입니다. fx식 보세요. fx식 보세요. gx 함수 주어진 거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리고 밑에 딸려있는 구하라고 하는 것도 봐주세요. 연계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분석을 안 한 걸까요? 제가 그거 보면 좀 화났거든요. 아니, 애들,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연계된다, 안 된다, 이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대단한 학원에서 연계가 안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딱 단정지어 얘기를 해버리면 학생 이거 하나 분석하는데 한 학교 분석하는데 5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 학생들이 이걸 분석할 수는 없죠. 이런 거 분석하는 거는 이런 거 분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학원의 선생님일 거고. 물론 작년, 재작년, 매년 그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계속 적성고사의 트렌드는 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지 않나요? 작년 기준으로 말해야 되지 않나요? 자, 계속 봅니다. 자, 위에 거 서경대 기출 첫 번째 줄입니다. 쌤, 이 정도 힌트는 어느 문제집에나 다 있지 않나요? 인정합니다. 봐주세요. 이 정도 힌트는 어느 문제집에나 다 있지만 그게 얘들하고 붙어 먹은 경우는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들이 특정 2개의 문제집에 쏠려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그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외의 문제들에 쏠려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사실 이거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거 이거 다 필요 없고 그 작년 그 기출 자료는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가면은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 돈 주고 사지 마세요, 제발. 자, 이걸 띄워. 모니터 화면에 띄워둬.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갖다 대. 그리고 뭘 켜? 판다를 키는 거죠. 그리고 딱 갖다 대. 그럼 유사 문제를 찾아주겠죠. 아시잖아요. 그쵸?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그 유사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쫙 떠요. 근데 거기서 무슨 문제집과 유사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쵸? 근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문제들은 이렇게 지금 긁어오긴 했지만 이 자리에 넘버링이 있어요. 9땡땡7 뭐 이렇게. 무슨 문제집인지를 몰라도 9땡땡7 뭐 이런 거 적혀 있으면 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죠. 직접 판단을 들이밀어 보세요. 내가 하는 말도 아니고 누가 하는 말도 아니고 기계가 이 문제랑 가장 유사한 문제라고 해서 찾아주는 거잖아. 거기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대부분 나타난다는 거를 직접 확인하신다면 더 이상 연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쵸? 왜? 내가 그렇게 다 찾은 거거든. 이거 일일이 한 문제 한 문제씩 비교하면서 찾으려니까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환다 들이밀면서 찾은 게 한 5시간씩 걸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도 직접 확인을 좀 해주세요. 자,
자, 프라임. 자, 확인을 직접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연계가 안 됐다. 연계가 안 됐다. 자, 여기까지가 서경대 기출 8문제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8문제만 있다라는 게 아니라 고민해서 이것도 비슷하고 이것도 비슷한데 뭘 가지고 올까 하면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 추가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빠공대 블로그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원대입니다. 자, 수원대. 자, 수원대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4등급 중반 학생들 혹은 5등급 초반, 5등급 초반 학생들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학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신이 4, 5등급 때라면은 공부를 엄청 미친 듯이 열심히 해본 적은 뭐 특별하게 없다.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비슷비슷하게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렇게까지 진짜 유사 문제가 아닌 쌍둥이 문제처럼 출제가 된다라면 얘를 정말 미친 듯이 풀어야죠. 보세요.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학을 1분 컷 해야 됩니다. 그쵸? 60문제 60분이니까. 그쵸? 과연 이 문제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1분 안에 풀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밑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한 번만 풀지 말고 한 2번, 3번, 4번 풀어보고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라면 1분 컷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쵸? 자, 보세요. A집합의 원소, B집합 조건제 시법으로 주어지고 있고요. 이게 관건이, 이게 핵심이죠. X-A-B는 공집합. 집합 X의 개수는. 자, 옆에 문제 또 봅니다. 자, 보시고요. 구하라고 하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주시고요. 자, 근데 뭐 사실 한 요 정도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느 문제지면 다 있긴 있어요. 그쵸? 와, 수능 특강에서 냈다, 수능 완성에서 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문제이긴 합니다. 어느 문제집이나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이런 거는 또 실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자, 이런 거. 자, XFX 1, 1, 접선의 방정식. 자, 직접 확인하고 계시고요. 자, 수원대 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원대 기출. 작년 수능 완성 문제입니다. 자, 직접 확인을. 자, 직접, 요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나오고요. 5가 11로 바뀌어서 나오고요. 구하라고 하는 거는 숫자 다 똑같은데, 요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출제가 되는 정도이네요. 자, 이 정도면 이런 문제는 또 굉장히 빡세죠. 자, 작년 수능 특강 레벨 3 문제입니다. 자, 레벨 3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가 돼요. 이 문제를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제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주하게 된다라면 이 문제를 건드릴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반복해서 풀어봤다라면,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풀어봤다라면 보자마자 이거 하면서 문제를 또 풀 수 있지 않을까 한다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문제도로 갑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 4번, 홀수 나오는 횟수가 짝수가 나오는 횟수에 이게 포인트, 약수가 될 확률은 동전 6개,
앞면 횟수가 약수가 될 확률은? 근데 쌤 얘는 주사위고 얘는 동전인데요. 달라 보이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사위를 던지긴 던졌는데 홀수가 나와야 된대요. 주사위 6가지, 그 중에 홀수 3가지, 확률 2분의 1입니다. 동전 던지죠? 앞면 나와야 된답니다. 확률 2분의 1이에요. 단지 6번만 4번으로 바꿔 출제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수원대 적성까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와, 이거는 진짜 유사하지 않나?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 정도면 학생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강요 단정 이게 자, 판단하시고요. 만약에 정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수능 적성고사와의 연계성을 의심하지 않으신다라면 지금부터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만 푸세요. 그리고 충분히 그 문제들을 풀어보셨다라면 자, 올해 1월부터 사실 지금 영상을 만든 지금 이 순간까지 요거 영상 찍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작업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수능 완성이 출시가 된 지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시된 거는 수원밖에 없어요. 저는 진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 학원들에서 수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광고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빠공대 적성고사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그쵸? 책에다가 몰빵 다 했어요. 수천만 원, 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요. 그래서 1,000만 원 단위긴 합니다. 1,000만 원 단위의 돈을 꼬라박아서 올해 1월 20일 수능 특강이 출시된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단 하루라고 얘기하면 또 거짓말이 되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지. 새벽 5시 전에 퇴근한 게 손에 꼽혀요. 그러니까 몸으로 다 때운 거죠. 원래는 수천만 원이 들 작업인데 몸으로 때워서 1,000만 원대까지 떨어뜨린 것 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냥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의 변형 문제들만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출 문제들도 넣긴 넣었어요.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변형할 건 좀 변형을 해서 집어넣었고요. 근데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고 아까 보셨다시피 레벨 3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레벨 3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또 안 풀어야 되는 레벨 3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풀었어요. 그리고 풀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딱 보자마자 1분 30초를 끊었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풀이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90초, 1분 30초를 넘기는 문제들을 다 빼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좀 어렵게 보인다라고 해서 아니면은 답지에서 긴 풀이 이런 거 빼냈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직접 풀고 90초를 넘어가는 문제들 몇 문제 안 빼냈어요. 다 빼낸 문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합쳐서 빼낸 문제가 10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1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수능 특강에서 10문제 안 되고 수능 완성에서 일단 수원 파트에서는 내 기억으로 5문제 빼냈어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는 그래도 좀 빼내긴 빼냈구나. 그래도 10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합쳐도 20문제가 안 돼요. 다 골라내서 풀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90초를 넘어가는 문제. 이거는 못 풀죠. 이거는 적성에 나오면 버려야 될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 전부 변형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먼저예요. 이걸 먼저 푸시는 게 아니에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먼저 푸신 다음에 충분히 연습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신다라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412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한 문제당 90초씩 잡으면 얼추 10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문제집 한 권을 풀 수 있어야 돼요. 반복해서 다른 거 풀지 말고 수능 특강 푼 다음에 한 권 더 사요. 그거 얼마 안 하니까. 그렇죠? 수능 완성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푼 다음에 또 한 권 새로 사요. 옆에 또 문제집에다 자꾸 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권 새로 사고 해서 반복해서 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요거 이제 구입하셔서 풀어주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수원 문제만 일단 지금 출시를 한 상황이고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이면, 그러니까 7월 중순쯤이면은 수투와 확통까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들어가면서 8월 중순 쯤부터는 이제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시간 재는 연습. 근데 또 아무 문제나 또 그냥 막 갖다 모아놓고 놓은 문제를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별 파이널 모의고사도 8월 중순부터 그동안 또 7월 중순까지 요 작업 끝내고 또 한 달 정도 또 공을 들여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거까지 해서 공부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제발 찍어서 합격한 학생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노력해서 합격을 모두 하셨으면, 노력한 순으로 합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